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베네수엘라 강진 참사 현장에 구조 전문가 71명을 급파했습니다. LA 보일 하이츠 냉동 창고 화재가 아흐레 만에 진화된 가운데 창고 안에 부패한 식품으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커지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열돔 현상으로 수억 명이 폭염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인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민간 화물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다시 위태로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화물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이란은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호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화물선의 상부 갑판이 타격을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화물선은 오만 다이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이동 중이었는데 이란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항로를 택했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이란이 발사한 공격용 드론은 모두 4대였는데 에버 러블리호에 명중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를 미군이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took a shot yesterday. Will the U.S. respond? What is your message to Will they Iran? respond? You're going to find out.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합의 양해각서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 통항이나 통행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사사건건 맞서온 핵심 분쟁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민간 화물선을 공격한 데 이어 미국이 직접 보복 공격에 나서자 종전 합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참사 현장에 LA 카운티 구조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불과 39초 간격으로 발생해 지금까지 92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가운데 LA 카운티는 국제도시 탐색 구조대 소속 구조 전문가 71명과 구조견 6개 팀 8만 4천 파운드에 달하는 구조 장비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출동에 앞서 LA 카운티 소방국은 통신망과 도로가 대부분 끊긴 데다 현지 구조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상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얕은 진원에서 연속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에서 100여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LA 보일 하이츠 냉동 창고 화재가 9일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이번에는 창고 안에 남겨진 수천만 파운드의 부패한 식품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지난 17일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를 공식 진압했다고 밝혔지만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약 8,500만 파운드의 냉동식품이 전력 공급 중단으로 대부분 부패하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장 주변에는 썩은 고기와 생선 냄새가 지역 인근으로 퍼지고 있으며 부패한 식품에 쥐와
해충까지 몰려들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be like that because now, smell. The people, they don't want to come out. My kids were saying that they could smell like dead animal smell, so I guess it's just all the food that got spoiled. 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고 운영업체는 밀폐형 컨테이너를 이용해 부패한 식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대규모 정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질 경보는 해제되지만 보건당국은 주민들의 건강 우려를 고려해 이동식 건강검진소를 운영하며 호흡기 검진과 마스크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열돔 현상이 형성되면서 수억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부터 강력한 고기압이 중서부와 동부 지역 상공을 뒤덮으면서 폭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서부와 오데호, 오하이오 밸리, 에펠레치아, 중부 대서양 연안과 남동부 등 광범위한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니애폴리스와 시카고, 내슈빌,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에서 100도 안팎까지 오르고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화씨 105도에서 110도 안팎을 웃도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열돔 가장자리를 따라 국지성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LA 카운티 검찰이 대대적인 불법 폭죽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을 제조하거나 운반, 판매, 구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8,000파운드가 넘는 불법 폭죽을 보관, 유통한 혐의로 4명을 기소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LA 카운티에서는 불법 폭죽으로 인해 최소 87건의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LA시와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폭죽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당국은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불법 폭죽 유통과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 폭죽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레팅 풀 훼손 사건과 관련해 미국 공안 경찰이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공안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 36분쯤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에서 정부 재산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회색 셔츠와 검은 반바지를 입고 밝은색 가방을 맨 용의자가 연못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물속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최근 1,600만 달러를 투입해 리플렉팅 풀을 보수한 직후 바닥 방수 라이너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재산 훼손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박스 커터나 날카로운 칼로 바닥을 찢어 뜯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의적인 반달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못에는 화학 물질이, 주변 잔디에는 산성 물질이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알고 있거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병원 환자와 가족을 노린 신종 전화 사기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병원 직원을 사칭해 환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비나 환자 이송 비용 등을 즉시 송금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응급 상황인 것처럼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병원 시스템 해킹이나 환자 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디컬 센터와 병원은 전화나 문자로 갑작스러운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송금이나 현금, 신용카드, 캐시앱, 벤모, 젤 등을 통한 결제를 요청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금융정보나 보험정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병원 대표 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서부의 대표 햄버거 브랜드 인앤아웃을 집 앞마당에 그대로 재현한 한 한인 여성의 영상이 SNS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푸드 크리에이터 그레이스 루이스는 최근 자신의 집 앞 차도에 인앤아웃 드라이브뚜루를 그대로 옮겨놓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루이스는 직접 만든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물론 소스와 음료, 직원 유니폼, 메뉴판, 포장지까지 실제 매장과 비슷하게 구현했으며 상표권을 고려해 이름은 Out and In으로 바꿨습니다. Hi, welcome to Out and In.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today? Double animal style. 이번 프로젝트는 평소 인앤아웃을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인 부모에게 직접 맛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자매와 함께 약 사흘 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channel is a lot about my parents as new immigrants trying different foods. So let's try something they haven't tried. 부모는 생애 첫 인앤아웃 스타일의 햄버거를 맛본 뒤 크게 만족했으며 아버지는 동부에도 아웃앤인 매장을 열고 싶다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틱톡에서 26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관심을 모았고 누리꾼들은 실제 매장보다 더 정성이 들어갔다, 디테일이 놀랍다,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감자칩 68만여 개에 대해 최고 위험 등급 리콜을 발령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추 계열의 잽스와 더티 브랜드의 일부 감자칩으로 조미료에 사용된 분유 원료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5월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회수됐지만 FDA는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최고 위험 등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35개 주에 유통됐으며 모두 68만 4천 봉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해 살모넬라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시틱 타워에 소형 비행기가 충돌해 베이징 도심이 긴급 봉쇄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6일 오후 6시쯤 베이징 중앙 상무지구에 있는 109층 시틱 타워에서 소형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틱 타워는 중국 국영기업 중신그룹 본사가 입주한 건물로 높이 528m의 베이징 최고층 빌딩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층 마천루입니다. 목격자들은 폭죽보다 훨씬 큰 굉음이 들린 뒤 건물 외벽 파편이 거리로 쏟아졌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도 파손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충돌 직후 건물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비행기 꼬리 부분은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은 구조 작업을 위해 건물 주변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현재까지 항공기 탑승자 수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충격패를 당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훈련에 나섰습니다. 부진에 대한 거센 비판 속 홍명보 감독은 졸전의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스럽다면서 오히려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참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훈련장에 모인 선수들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고 왁자지껄하던 훈련장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참담한 경기력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지. 답이 이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부진 원인으로 진단한 건 이겨야 한다는 압박과 더운 날씨, 체력이었습니다.
꼭 이겨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인 면, 그다음에 날씨가 확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1, 2차전과 비교해 너무도 둔한 움직임에 어떤 전술 카드도 먹히지 않았지만 경기 막판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홍 감독은 선수단 내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14년 나갈 때는 이거의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니었다며 모든 건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감독의 책임인 거죠. 하루 휴식을 갖는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에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아직 모든 도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분위기를 추스르는 동시에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대표팀 앞에 놓였습니다. 과달라라에서 MBC 뉴스 박주익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5천만 원을 웃도는 반클리프 목걸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된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1억 원 넘는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모두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함께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김 씨에게 적용된 알선 수재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단 6개월 모자라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도합 1억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에 대해 청탁 목적을 김 씨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되어 갔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1년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사했음이 명백하므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20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선물한 5천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나 사업 청탁 등 상대방이 김 씨에게 고가품을 건네며 품었던 목적을 김 씨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본 겁니다. 금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알선 명목이 아니라 취임 축하 목적 등의 선물이라던 김 씨 측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끄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상대방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서성빈 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이 실현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김 씨 자신을 위해 쓴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본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이었다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김건희는 위 청탁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김 씨의 영향력이 언급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소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김상민 인사 관련 기대와 이에 대한 피고인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비공식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본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중대한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피고인 김건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3억 원 가까운 금품은 만약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금품을 뒤늦게 돌려주고 변명으로 일관한 모습도 꼬집었습니다.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은닉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한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세입니다. 반도체 실적 때문에 급등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반도체 수요가 꺾일 수 있다면서 5% 급락했습니다. 역대 11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서킷 브레이커가 이번 주에만 2번 발동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 장이 계속되면서 계좌가 녹고 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5%대 급락하며 8,400선까지 밀렸습니다. 월요일에 오른 뒤 화요일에 10%가량 급락했고 바로 이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급락한 겁니다. 급락장엔 어김없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역대 11번밖에 없던 서킷 브레이커가 이번 주에만 2번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한 한 주였습니다. 마이크론의 깜짝 놀랄 실적에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단 하루 만에 장중 1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부담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 수요가 꺾일 거란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쏠림 현상과 단기 급등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의 그 높은 영업이익률에서 알 수 있듯이 AI 인프라를 투자하는 고객 입장에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금일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오를 때 따라 사고 내릴 때 공포심에 잘못 내다 팔았다간 매수와 매도 시점이 엉키면서 손실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땐 떨어지면 사겠다는 전략조차 쉽지 않습니다. 잘못 엇박을 타게 되면은 이런 강세장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장을 따라다니는 내동매매 자제하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여전해 주가 자체는 우상향하겠지만 쉽지 않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달이나 이번 여름까지는 이 변동성 요인이 계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주가 지수가 높아질수록 변동폭 자체는 계속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특히 B2나 2배 ETF 투자는 자제하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8
8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보험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모기지 회사들은 담보주택에 대한 보험 유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보험 가입 통지서를 보내거나 직접 보험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보험을 강제보험 또는 렌더 플레이스드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시키는 보험처럼 들리지만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강제보험은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 모기지 회사의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대출 계약서에는 주택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 보험 취소, 갱실 거절 등으로 보험 공백이 발생하거나 모기지 회사가 보험 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모기지 회사는 담보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은 건물뿐 아니라 가구, 의류, 전자제품과 같은 개인 재산을 보장하고 방문객이 다쳤을 경우의 책임보험과 화재 등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반면 강제보험은 대부분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집안의 개인 재산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시 거주를 위한 호텔비나 렌트비 역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역시 일반 주택보험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주택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제보험이 반드시 주택보험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주택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를 변경했거나 갱신된 보험증명서가 모기지 회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강제보험이 가입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보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와 재산세를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보험 보험료가 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존 주택보험과 강제보험이 동시에 유지되면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변경하거나 보험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명서가 모기지 회사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증명서를 제출하면 강제보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중복 납부한 보험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험은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제보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보험사나 모기지 회사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보상 공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